이탈리아 외교관 비올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동 여성들의 저항이 한글에서 시작됐다니요. 단지 글자를 배웠을 뿐인데 삶이 바뀌고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왜 하필 한국의 문자였을까요? 로마 알파벳도 아랍 문자도 아닌 기역, 니은, 디귿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지하 카페에서 시작된 수업이 유엔을 감동시키고 왕족의 입에서 한글이란 단어가 흘러나오기까지. 그리고 지금 한 유럽 외교관의 손에 이 놀라운 혁명의 기록이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고민합니다. 한 나라의 문자가 다른 대륙의 여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믿기 힘든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올라 페루치입니다. 이탈리아 외교부에서 30년간 일해온 외교관이죠. 지금부터 제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2024년 어느 겨울날 저는 유엔 본부 25층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한글로 쓰인 연설문이 들려 있었죠. 그 순간 회의장에 앉아있던 190개국 대표들의 눈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1년 전 나폴리의 한 지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나폴리 외교부 지하 보관실은 늘 음침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저는 중동 여성 인권 정책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퇴직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이었거든요. 47년간 살아오면서 저는 항상 계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외교관 시험에 합격한 후 줄곧 중동 지역을 담당해왔어요. 특히 여성 인권 분야에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했죠. 하지만 그날 제가 발견한 것은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띈 것이 바로 그 파일이었습니다. 표지에는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제목은 한국어 확산과 중동 사회 변화 분석 보고서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한국어가 중동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죠.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말이에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글 학습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리야드의 한 여성이 한글로 시를 써서 SNS에 올렸는데 그것이 중동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두바이에서는 한글 카페가 문을 열었고 쿠웨이트에서는 한글 동호회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유엔 언어학위원회의 평가였습니다.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규정했더군요. 심지어 문맹률이 높은 지역의 교육 도구로 한글을 추천한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진보적인 문자 체계로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담고 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보고서를 봤지만 이런 내용은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의 문자가 정말로 중동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정부의 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40대 주부가 한글을 배운 후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다는 이야기, 60대 할머니가 손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이야기, 20대 여대생이 한글로 번역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요. 각각의 사례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글을 배운 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서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을 자원하겠다고 했죠. 부서장은 의아해했어요. 퇴직을 앞둔 사람이 굳이 힘든 중동 출장을 가겠다니까요. 더구나 저는 이미 중동 지역을 수십 번 다녀온 베테랑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부서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허락해 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리야드의 12월은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여성 인권 실태 조사차 왔지만 실제로는 그 한글 이야기를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첫 며칠은 일반적인 조사 업무를 했어요. 정부 관계자들과 미팅하고 공식 자료들을 검토했죠.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은 여성 정책의 변화를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여성 운전 허용, 스포츠 경기장 입장 허용, 직업 선택의 자유 확대 등등요. 분명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찾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키워드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발견은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호텔 근처 골목을 산책하던 중이었어요. 리야드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작은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간판에서 이상한 글자가 눈에 띄었어요. 아랍어도 영어도 아닌 네모 반듯한 글자들이었죠. 처음에는 장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문자 같았어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한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카페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여성 몇 명이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고 있는 것이 분명 한글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우디 여성들이 정말로 한글을 배우고 있다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보고서의 내용들이 떠올랐어요. 이것이 바로 그 현장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외교관이라는 신분으로는 이런 비공식적인 모임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주인은 라나라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죠.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여성 인권 연구자라고 소개했어요. 외교관이라는 신분은 일단 숨겼습니다. 라나는 처음에 경계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의 지식 수준에 놀랐습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해박했고 여성 인권에 대한 철학도 분명했어요. 1시간 정도 대화하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카페 간판에 있는 글자가 한글인지요? 라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자신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카페에서 여성들이 모여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다죠.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뭔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자신들만의 언어가 생긴 것 같다면서요. 남편이나 아버지, 형제들이 모르는 글자로 자신의 진짜 생각을 적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기분인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라나는 저에게 한글 수업을 참관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에 비밀 수업이 열린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이런 비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되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카페에 다시 갔어요. 생각해보니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10여 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한글 교재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라나가 칠판에 한글을 써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마치 진짜 학교 같았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집중도였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라나의 설명을 듣고 열심히 노트에 받아 적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질문도 나왔는데 정말 예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왜 이 글자는 이렇게 생겼는지, 어떤 원리로 소리가 나는지 같은 것들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60대 할머니였습니다. 파티마라는 분이었는데 손자를 둔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심히 공부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발음 연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수업이 끝난 후 파티마 할머니께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냐고요. 할머니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들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한글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세계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진짜 생각을 표현하는 첫 번째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랍어로는 남자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한글로는 정말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수업이 끝난 후 라나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놀랄 만큼 많이 알고 있었어요. 특히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라나가 말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단순히 문자를 보급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요.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혁명이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왕이 꿈꾼 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현되고 있다니요. 라나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은 문자를 통해 계급 사회를 타파하려 했다고, 그래서 양반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 세종대왕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전자책도 다운받아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15세기에 이미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혁명적이었거든요. 유럽이 아직 봉건제도에 묶여 있을 때 조선에서는 이미 문자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동기를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식 업무는 최소한으로 하고 라나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관찰자였지만 점점 참여자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라나가 제안했어요. 저도 한글을 가르쳐보면 어떻겠냐고요. 이탈리아어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외교관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파티마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저는 정식으로 한글 수업을 도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언어학 지식을 활용해서 한글의 구조를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여성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자신감 있고 더 당당해졌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그 생활에 빠져 있었어요. 낮에는 공식 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카페에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여성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죠. 라나는 이제 저를 완전히 신뢰했어요. 카페 운영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어요. 정식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꿈도 있었죠. 파티마 할머니는 이제 간단한 한글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한글로 편지를 써서 주셨는데 서툰 글씨였지만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카페 문이 열렸어요. 정부 관계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외국 문화 전파 혐의로 조사하러 왔다고 했어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성들은 무서워했고 라나는 당황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이런 상황에 휘말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제 신분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저를 알아봤어요. 이탈리아 외교부에서 온 비올라 페루치 아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들은 이탈리아 외교관이 비공식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더구나 허가받지 않은 교육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라나와 파티마 할머니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 때문에 그들이 곤란해질까봐 걱정되었어요. 다음 날 이탈리아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즉시 철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부서장은 화가 났어요. 외교관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다고 했죠.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퇴직을 앞두고 이런 실수를 했다며 실망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파티마 할머니와 라나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상징이었거든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정식 외교 루트를 통해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로 한 거죠. 더 이상 비밀리에 진행할 게 아니라 공식적인 문화교류 사업으로 만들자고 생각했어요. 먼저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측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이탈리아 외교관이 갑자기 한글 교육에 관심을 보인다니까요. 하지만 제가 설명한 상황을 듣고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김 대사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는 이미 중동 지역에서 한글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다만 공식적인 루트가 없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죠. 김 대사는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도 한글의 세계화에 관심이 많은데 유럽의 선진국과 협력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이 공동으로 중동 지역 여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는 내용이었어요. 한글 교육을 통해 문해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직업 교육까지 연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근거들도 많이 넣었어요. UN 보고서의 내용,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평가,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들까지요. 무엇보다 이것이 여성 인권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안서를 완성한 후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를 설득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한글 교육에 관심을 보이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UN 보고서를 근거로 한글의 교육적 효과를 설명했고 중동 지역의 여성 인권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이탈리아의 문화 외교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죠. 부서장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어요. 한글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고는 점차 마음을 바꿔갔어요. 특히 UN 언어학위원회의 한글 평가 보고서를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몇 주간의 설득 끝에 예비 승인을 받았어요.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과가 좋으면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한국 측과의 협력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주기로 했고 교재 개발도 공동으로 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우수한 학생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자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몇 달의 설득 끝에 드디어 본격적인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 한글문화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에요. 동시에 한국 교육부와 협력해서 중동 여성 대상 한글 장학생 제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라나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카페에 불이 났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동안 모아둔 한글 교재들과 학습 자료들이 모두 타버렸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리야드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정말 처참했어요. 그 작은 카페가 여성들에게는 희망의 공간이었는데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린 거죠. 라나와 파티마 할머니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라나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고 했어요. 한글 교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쓴 일기장, 편지, 시까지 모두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파티마 할머니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자신이 처음으로 써본 한글 일기가 모두 사라졌다고 하며 울먹였습니다. 그 일기는 할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이탈리아 외교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거죠. 더 이상 숨어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오히려 더 큰 규모로 한글 교육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자들에게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600년 전 조선의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 중동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 기자회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고 기부금도 모여들었어요. 하루 만에 1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탈리아 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말썽꾸러기로 여겼던 외교부도 여론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이탈리아 언론들이 저를 문화 외교의 선구자라고 칭찬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 대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습니다. 김 대사는 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종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 세계 여성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김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 평등의 상징입니다. 600년 전 조선에서 시작된 문자혁명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장학생 발표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63세의 파티마 할머니가 선발되어 파리에서 6개월간 한국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발표식에서 할머니는 한글로 소감을 발표했는데 그 순간 할머니가 흘린 눈물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평생 배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글자를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저도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글 교육센터는 훨씬 큰 규모로 다시 문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정부의 공식 허가도 받았고 이탈리아와 한국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라나는 정식 센터장이 되었고 10명의 강사진이 구성되었어요. 2024년 3월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포럼에 저는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문자를 통한 여성 해방이었어요. 저는 그 무대에서 한글로 연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설문 준비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글을 배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유엔에서 발표한다니요. 하지만 라나와 파티마 할머니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연설문을 검토해주고 발음도 교정해 주었어요. 연설 내용은 세종대왕의 철학과 현대 여성 인권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왕이 꿈꾼 평등한 세상이 어떻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했어요. 연설 당일 저는 긴장했습니다. 190개국 대표들 앞에서 한글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파티마 할머니와 라나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한글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비올라 페루치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위대한 왕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통역 없이 한글로 말하는 저를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이 문자는 6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도 전 세계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10분간의 한글 연설 후 저는 영어로 번역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글이 어떤 의미인지, 왜 중동 여성들이 이 문자에 열광하는지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라나가 무대에 올라온 때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 오신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함께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꿨는지 생생하게 증언했죠. 라나는 아랍어, 영어, 그리고 한글로 번갈아가며 말했어요.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목소리로 세상에 말할 수 있어요.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중동 각국에서 온 여성 대표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말이에요. 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탈리아 외교관이 왜 한국 문자에 이렇게 열정적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문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것이라고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한글이 정말 다른 언어보다 배우기 쉬운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배워봤고 가르쳐봤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예요. 무엇보다 민주적인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라나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우디에서 한글 교육센터를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부의 허가도 받았고 수강생도 200명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파티마 할머니의 소식이었어요. 파리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는 이제 한국학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쓴 세종대왕에 관한 논문이 아랍어로 번역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어요. 라나는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제 중동 전역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4년 말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을 3개월 앞둔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한글 수업을 위해 리야드의 새로운 한글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는 정말 훌륭했어요. 예전의 작은 카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10개의 교실에서 동시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나이도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남성 수강생들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여성들만 배우던 한글이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언어가 된 거죠. 한 아버지는 딸과 함께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가장 기뻤던 것은 파티마 할머니를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파리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센터의 수석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쓴 한글 교육법이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했어요. 75세에 이런 성과를 이뤄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편지였는데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제 손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한글로 시를 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세종대왕님의 꿈이 우리 가족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자유의 언어라고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꿈꾼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어요. 한 젊은 여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나라에 돌아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한글이 뭔지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한글 교육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지중해가 아름다웠어요. 이 바다를 건너면 이탈리아, 그리고 제 고향 나폴리가 있습니다. 30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는 기분이 묘했어요. 로마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고향 나폴리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자신도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80세가 넘으신 분이 새로운 언어에 관심을 보이시다니 놀라웠어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나폴리에서도 한글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서점 한 켠을 빌려서 주 2회 수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와 이웃 몇 분만 오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나이도 다양했고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대학생부터 은퇴한 교수님까지, 주부부터 예술가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어머니가 한글로 편지를 써서 주신 때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지만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자랑스럽다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고맙다고 써 있었어요. 나폴리 구시가지 골목에 한글 간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할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정말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2025년 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제작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제목은 세종의 딸들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나폴리까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나폴리 한글교실 학생들도 촬영에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진다고 생각하니 떨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큐멘터리가 칸 영화제에 초청받은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시사회 날 저는 라나, 파티마 할머니와 함께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칸 영화제장의 분위기는 정말 화려했어요. 세계 각국의 영화인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자리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영화관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나오는 것을 보는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제가 처음 나폴리 지하실에서 보고서를 발견하는 장면부터 유엔에서 연설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관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파티마 할머니가 한글로 일기를 쓰는 장면에서는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영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상영 후 기자회견에서 한 프랑스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무엇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육에는 국경이 없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혁명은 총이 아니라 글자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에 힘입어 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중동, 이탈리아 3개국이 공동으로 국제 세종 캠퍼스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에요. 로마에 본부를 두고 리야드와 서울의 분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캠퍼스 건립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로마 외곽의 아름다운 언덕에 자리 잡은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한글과 한국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개교식 날 저는 초대학장으로 임명되었어요.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첫 입학생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나, 이탈리아의 제 어머니,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알제리 출신 여학생까지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파티마 할머니는 이제 7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열정적이셨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한글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맡으셨어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을 아랍어로 옮기는 역사적인 작업이었죠. 개교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 우정청에서 세종대왕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에요. 이탈리아 역사상 외국 왕의 얼굴이 우표에 새겨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우표 제작 발표식에서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이 말했어요. 세종대왕은 이제 이탈리아인들에게도 위대한 왕이라고요. 문자를 통해 인류를 하나로 만든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로마의 한 작은 강의실에서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80세가 된 제가 20대 학생들에게 한글의 역사를 가르치는 모습이 감개무량했어요. 수업을 마치며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 글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꿈입니다. 600년 전 한왕이 꿈꾼 세상을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한글을 처음 알게 되셨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연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우연이 운명이 되기도 해요. 마지막 날 저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글 소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이탈리아 학생이 아랍어로 한글을 설명하고 사우디 학생이 이탈리아어로 세종대왕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저녁 무렵 라나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리야드의 한글 교육센터는 이제 중동 최대 규모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려 2,00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는 남성들도 있었어요. 라나는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제 중동 전역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에서도 센터 설립 문의가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 멀리 콜로세움도 보였죠. 2000년 전에 건설된 이 건물처럼 세종대왕의 한글도 시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편지였어요. 상파울루의 한 한국인 여성이 현지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정말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85세입니다. 여전히 가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케냐의 여학생과 화상 수업을 했고 오늘은 페루의 할머니와 한글 공부를 했어요. 제가 나폴리 지하실에서 그 보고서를 발견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제 전 세계에서 꽃피우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한 해방, 글자를 통한 자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학생을 만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17세 소녀였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 저는 옛날 파티마 할머니와 같은 간절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는 계속될 거라고요. 그 소녀는 탈레반 정권 하에서도 몰래 공부를 계속해왔다고 했어요. 한글을 배우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세종대왕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글은 자유의 문자예요. 당신이 배우는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희망이에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이 당신을 통해 다시 싹 트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파티마 할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이제 80세가 된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리야드에서 한글 대학원 과정을 개설했다고 하더군요. 박사 과정까지 만들어서 한글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비올라 선생님, 저는 이제 증조할머니가 되었어요. 제 증손자가 한글로 첫 문장을 썼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썼는데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세종대왕님의 꿈이 우리 가족 4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어요. 라나도 이제 국제적인 한글 교육 전문가가 되었어요. 유네스코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 소외지역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답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글로 쓰인 첫 번째 소설이 출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케냐 여성이 자신의 삶을 한글로 써서 책으로 낸 거예요. 제목은 나이로비에서 만난 세종대왕이었어요. 그 소설은 케냐뿐만 아니라 전 아프리카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한글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새로운 문학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현실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남미에서도 한글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에서 한글 교육센터가 속속 생겨나고 있답니다. 특히 원주민 여성들 사이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해요. 어제는 온라인으로 페루의 한 원주민 여성과 화상 수업을 했어요. 그녀는 스페인어보다 한글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글의 직관적인 구조가 자신의 모국어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이제 전 세계 50개국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도 한글 교육이 확산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한글 바람이 불고 있죠. 가장 놀라운 것은 북극의 이누이트족들까지 한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구전 문화를 한글로 기록하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세종대왕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일이겠죠. 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매일이 새롭고 흥미진진해요.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호기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종대왕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죠. 한 글자 한 글자가 세상을 바꾸고 한 문장 한 문장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작은 우연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혁명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글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이야기, 한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문자의 힘을 믿고 교육의 가치를 믿으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심은 평등과 자유의 씨앗이 온 세상에서 꽃피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종대왕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씀 속에는 백성을 향한 왕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국경과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말이에요. 저는 85세의 이탈리아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글의 전도사이기도 해요.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한글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세종대왕의 꿈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글 사랑합니다.